네, 안녕하세요. 자, 토요일 10시 35분 좀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 주말이죠. 주말이고 또 내일 일요일 날 또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시장에 대한 부분 일단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어떠한 쪽으로, 그러니까 개인, 기관, 제가 외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 예를 들면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몇십만 주, 몇만 주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 날짜를 한번 볼게요. 7월 6일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면 7월 17일, 그쵸? 그리고 금요일 날 7월 24일입니다. 이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저런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수급을 확인하고 이렇게 좀 판단할 때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 날짜를 한번 일단 보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이죠. 그리고 17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6일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볼게요. 7월 6일을 먼저 보면 여기입니다. 자, 7월 6일이 여기에요.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7월 17일이 어디죠? 자, 7월 17일 여기네요. 자,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네,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에 지금 수급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캔들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캔들의 몸통이죠.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크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다. 수급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캔들의 모양이 다 얇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캔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설정하는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준이죠? 제가 여기 이 라인에서 지금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중심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냥 기준점.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의 기준이 저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위치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서 음봉 양봉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수급이 자, 거래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외인, 기관, 뭐 개인 이런 수급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를 제가 이제 색칠을 해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우에서 지금 자, 여기죠. 이 하단 쪽에 색칠한 이 하단 쪽의 중심, 그죠? 중심 라인이죠. 거기에서 지금 개인과 기관과 외인, 물론 매도 매수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중요시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가 상당히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심 라인이다. 그리고 하단 쪽에 중심 라인이다. 상단 쪽에 대한 중심 라인이고 저항이다.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음봉이 나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밑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중심에 대한 부분에 저항을 받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음봉이 나오는데 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 이거는 과거에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리는 이 내용, 그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수급과 이 위치를 말씀드려보면,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라인대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중심이 제가 된다라는 이 라인대의 이 두 개의, 자, 여기에요. 이것을, 자,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캔들, 저는 이제 캔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분석을, 그러니까 제 분석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물론 뭐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 관심도 없고요. 근데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뭐 비슷하게들 할 수 있겠죠. 제가 정확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좀 나름대로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부분에서 여기가 뭐가 중요하고 여기가 뭐가 중요하고 여기가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라인대를, 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변명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꼬투리 잡는 분들 그냥 미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제가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면 수급이 치우치지 않은 중심을 만들어줬던 이 캔들이 수급이 치우치지 않았던 하단 쪽에서 시작한 캔들이, 자, 보시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곡점이 얼마였죠? 96,600원입니다. 자, 96,600원이 어디냐? 자, 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죠? 120선 라인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121선 라인대예요. 그냥 제가 일단은 제가 설정을 좀 해보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얼마였죠? 제가 지금 지금 저거 칠한다는 게 96,600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가격대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자, 색깔을 지금 검정색, 좀 독특한 색을 해볼까요? 점선에서 좀 진하게. 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자, 요 캔들이 걸쳐가는 자리죠. 자, 이게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왜 중요하다, 이 색칠을 안 한 가운데가 중심, 이런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그래 네 얘기야. 하지만 지금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어떤 확인이냐? 수급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저항대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121선이 저항이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고, 저는 저대로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20선은 일봉상에서 항상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이 모습, 이런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만 지금은 중심을, 자,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똑같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중심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서도 중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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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크게 와닿으시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 한 번 더 나올지, 예, 그거를 나중에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한 일단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중심 하단 쪽에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짧은 파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또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승과 하락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상승으로 시키느냐, 하락으로 밀리느냐,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고, 아, 밀리면 그냥 깨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지금 가격대를 제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94,500원입니다. 자, 94,5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하단 쪽을 보면은 86,500원입니다. 자, 86,500원입니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예, 지금 딱 오셨나요? 제가 좀 다른, 예, 60분봉? 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94,500원. 겹쳤네요. 어떻게? 네. 86,500원. 네, 이겁니다. 자, 지워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얇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60분 봉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죠. 하지만 1분 봉, 5분 봉을 봤을 때는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파동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파동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한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게 만약에 일봉이다. 예,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저점과 최고점이 엄청나게 크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파동이 엄청납니다. 이게 일봉 차트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일봉 차트가 뭉쳐지면 월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분봉 차트도 자, 일봉에서는 아주 상승과 그러니까 위쪽과 밑에 쪽의 폭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분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파동과 이 움직이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중심과 하단에 대한 이런 저항과 지지 자리죠. 예,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상단 쪽의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의 움직임. 자,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달라요. 이 위에, 중심 위에 이 부분과 중심 밑에 이 부분, 그리고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자, 하단, 일봉상에서 하단이죠. 자, 하단 쪽에 되는 그 제가 색칠했던 부분, 색칠 위에와 밑에 했던 부분. 자, 그 부분이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 위에 올라오면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라인대가 있으면 이런 모습, 자, 하단으로 빠지면 이런 모습, 상단으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모습, 자,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7월, 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 이렇게 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7월만 좀 볼게요. 7월만 보면 일봉상이 보는 내용하고 이거랑 확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일봉에서는 아, 이 캔들 하나, 뭐 이 캔들 하나, 이 캔들 하나 이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30분봉에서 보면 어떤 모습? 네, 여기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살짝 내려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뭘 보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고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위치. 일봉상에서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여기에서 뭘 아느냐? 아, 이 밑에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이 하단 쪽에 빠졌을 때, 자, 빠졌을 때 뭐죠? 끌어올리는 데에 거래량이 터진다. 자, 그러면 아, 여기가 이 자리 중에 이 밑에가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의외로 강하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100%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생각보다 좀 강한데? 라는 것. 그러면 빠지는 건 빠지지만 이 우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는구나. 이 밑에. 그럼 어떤 내용이냐? 빠지면 아, 안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지금 모습으로 보면 이 빠지면은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수급이 붙이면서. 그럼 빠지면 어떻게? 네, 밀린다. 좋지 않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 빼고요. 그 하루가 언제였죠? 예, 어쨌든 뭐 하루만 빼고 확인을 할까요? 잠시만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혼자 독학을 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이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는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 날만. 근데 나머지 7월은 다 매수예요. 그쵸? 이거는 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7월 다 매수. 자, 그러면 매도를 했다라는 건 뭐죠? 분봉상에 딱 보여지죠. 아, 최고점이었다. 여기를 못 뚫는다. 위치상에서 보면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데 개인이 매도를 해서 못 뚫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뭐죠? 개인들 때문에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외인들이 매도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개인들이 움직여서 올린 종목이다. 그러면 개인들이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외인들, 그냥 기본적인 인제 와서 외인들이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근데 왜 그전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주식에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하나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외인이 매도를 하면 주식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진 않다. 왜? 개인 등 물량으로도 상한가를 계속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 그런 수급도 많이 확인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 뭐 그러면 뭐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 올라가겠느냐? 한 가지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 먼저 드려보면 HLB라는 이 종목이 개인들이 자 관심을 갖게 된 위치가 어디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HL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디서 통해서든 누구 얘기를 들어서라도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이미 여기다 다 쏟아 부은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누구? 그 자금이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 이미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리신 분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개인이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일단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개인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새로운 개인이 아니면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HLB는 예전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다르한 뭐 뉴스를 따라가는 뉴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뭐 어떠한 뭐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확실하게 어떠한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수급이 붙을지 안 붙을지 예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쉬워 가야 돼요. 이게 맞아요. 많이 올라가면 좀 쉬워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려놓긴 했지만 새로운 수급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펀드인지 뭔지 뭐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때문에 이 진회장에 대한 또는 기업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뭐 어떻다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HLB에 대한 재료와 어떤 기업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상승을 시킬 수 있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그거와 상관없이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상관없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사를 띄우든 뭐 그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수급이 붙어야 된다.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일단 올라와야 되고 밑에 빠지면 계속 저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 자, 이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밑에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한번 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현금 하시려면 위에서 빨리 하셔야 되지. 나중에 밑에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손절, 그러니까 현금화는 저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현금화하면서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죠. 밑에서 이렇게 튈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이때도 아마 말씀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 자리가 좋아서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부분도 좀 보여줘야 된다. 안정감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기업적인 내용과 재료적인 내용이고요. 정리하면 저는 예, 일단 올라가야 되고 밑에서 다시 자리 잡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급을 한번 터뜨려 줄 때 과연 따라 붙는 개인이 있을 것이냐. 예, 그 문제입니다. 주식은 항상 좋은 자리에서 수급을 붙여놓은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자리 밑에 하방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 개인들 수급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할 때 분봉상에서 말씀드렸죠. 분봉상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이 고점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했던 것은 개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개인들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고 위치상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